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니까 생각보다도 살벌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헛웃음만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 멍한 이런 최악의 케이스도 있구나. 어느 정도 최악의 케이스는 가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최악의 케이스가 나타난 그런 살벌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네, 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을 쭉 보면서 와, 이렇게 살벌하게 하락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주지? 이 결론이란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대체 이 텀에서 팔아야 되는 건가 사야 되는 것인가 견뎌야 될 것인가 이 터닝 포인트에서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주가가 당연히 오늘은 하락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할 것인가? 그래 반등을 할 거라면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현금을 마련해서 시장을 좀 뒤로 관망하면서 빠져야 되는 것인가? 이 결론 부분에 대한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아침 시간을 멍을 때리는 깊은 고민이 지속되는 그런 아주 짧지만 강한 살벌한 아침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결국 파웰은 제2의 폴 보커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폴 보커 1970년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그러한 초강수, 초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파웰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결국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속도 조절은 가능하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12월에 50bp냐 75bp냐 여기에 대한 함의 인사이트 찾겠는데 파웰은 그 이상으로 최종 기준금리 즉 올리고 싶어하는 기준금리 수주가 4.75%가 아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지루한 싸움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쥐약인 거죠. 계속 뭐 75p를 12월까지 2번 올린 거 다 참을 수 있는데 내년 초에 다 끝난다. 이 가정이 있다면 견디고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견딜 수 있지만 더 시간이 연장이 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 하락세의 상황, 그렇죠? 긴축 강도와 시기가 이제 늘어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가정이 결국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이 당연히 전망이 되죠. 네, 우리나라 주가는 추가 하락이 전망이 된다. 박스권이 아래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팔아라는 거냐, 사라는 거냐, 아니면 견디라는 거냐, 너의 생각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가 만든 유튜브를 보는 가장 큰 이유지 않습니까? 저는 30%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 허나만한 소리로 결론을 내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 1.45% 하락, 나스닥 3.18, S&P 2.5% 하락을 했네요. 잠깐 여기서 긴축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최종 터미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다. 기대감 갖지 마라.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TV가 전한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까지 벌어졌다. 연준 향후 긴축이 계속 누적이 된 게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할 건지 고려를 해보겠다. 이럴 때 이제 속도 조절을 시사한다는 말 때문에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가다가 파월 금리 인하 전화 고려는 매우 시기상조다. 터미널 레이트 결국 최종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금리의 수준은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 병주고 약주고 이 두 말이 시장을 출렁출렁하게 하는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로 전환 중이다. 이제 중간 선거를 해야 되니까 마사지를 한번 해야 되겠죠.
미국 10월 ADP 민간 고용이 23만 9천 명이 증가했다. 예상을 상회했죠. 이 고용이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즉, 이 파웰은 곧 발표될 이 미국 10월 CPI 지수를 다 보고 나온 거죠. 거기에서 그런 말도 있던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미 고용 지표를, 아니 인플레이션 지표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BM1한대에서 11월 BOE가 국채 매각을 중단하면 영국의 최종 금리 전망이 3.75로 하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유로존 10월 제조 PMI가 46.4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이다. 뭐 이런 지수는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충격도 아닙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업 머스크가 CEO가 물류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4분기부터 운임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서를 이야기하는 현물 시장에서, 실물 시장에서 이미 운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 신호탄이죠. 네. 운송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하락의 신호탄이다. 경기 침체 신호탄이다. 신호탄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죠. 침체도 한 번 시작하면 가속화되고 버블도 한 번 시작하면 가속화되는데 그 항상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강도가 강하고 세죠. 주식은 미분이라죠. 미분이란 그 한 점에서의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인데 일단 물류 수요 둔화, 4분기부터는 더욱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살벌한 이야기를 머스크 CEO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 지수는 0.51% 상승해서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는 뭐 다 약세라고 볼 수 있죠. WTI도 다시 1.62% 상승하면 90.7달러. 이제 에너지 가격,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북방구,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다시 에너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증가를 하는 에너지 수요와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이 하락의 요소가 충돌하다가 결국은 다시 유가가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걱정이죠. 유가가 70달러대 정도로 좀 내려와줘야 CPI가 빠질 수 있는데 다시 난방 수요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올라서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출렁출렁한 모습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3개월짜리 오히려 빠졌어요. 1.3bp 빠져서 4.141. 2년짜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4.6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6.8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3.4bp 상승해서 4.086. 2년짜리는 4.6. 결국 60bp 이상 2년과 10년의 일드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3개월과 10년의 역전도 거의 8bp, 6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생각보다 뛰지는 않았지만 결국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2년짜리가 확 뛰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결국 경기 침체의 불안한 모습. 결국 2년, 3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 유동성이 말려 들어가고 있으면 아무리 정부가 처음에 펌프질을 해도 이 리스크,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 레고랜드발 그 선호자산의 그 무서움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여의도가 지금 난립니다. 어제 KF증권이 이제 리서치센터 법인 영업부서를 아예 그냥 폐쇄하고 직원들을 나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제 후배가 한 분 계시는데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안 잘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회사 분위기 살벌하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의도가 피바다가 된 이후에 6개월 후에 주가가 오르더라. 제가 여의도에 30년 근무하면서는 저의 이제 체감 지수이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여의도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럼 여의도가 구조조정을 하고 6개월 정도 있은 후에 정리된 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더라. 그러면 내년 9월 하반기 이후에나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 전까지 주식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들어있다. 아직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의도가 가장 뺀질이 같은 여의도들이 먼저 구조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제2저축은행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한 1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애플은 3.73% 하락해서 145달러, 테슬라 달러가 5.64% 하락했네. 214달러. 결국 테슬라도
뭔가 실적이 뭐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크게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2.39% 하락. 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가장 큰 섹터인데 우리나라 오늘 2차 전지 시장에서도 한번 부러지는 이익 실현에 뭐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박살이 나고 있네요. TSMC는 밤대로 1.49% 상승했네요. 계속 자금, 중국과 대만 반도체 자금이 빠져나와서 한국 삼성전자에 갖다 몰빵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자금 다 나온 것 같아요. TSMC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57%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4.89%나 하락을 했네요. 네, 살벌합니다. 100달러 깨진 지 오래이고 이제 90달러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노블록스도 42.81달러 3.39%나 하락하며 그래서 살벌한 아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달러 위에는 있습니다. 2만 173달러.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크게 무너지진 않네요.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먼저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죠. 앞으로 금리 인상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혼에는 누적적인 통화정책 긴축과 그동안 계속 통화정책을 긴축해왔는 그게 누적돼 있는데 이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 그리고 경제와 금융환경 변화를 따져볼 것이다. 우리가 계속 미국 FOMC가 긴축을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 효과 나타난 것을 체크해 보면서 긴축 강도를 추가로 정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이었죠. 이는 향후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였죠. 장 초반에는 그동안 누적된 금리 인상 정도가 많고 긴축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시차가 보기에 따라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겠다는 속도 조절 그런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잠재적인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시장은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했었죠. 여기 약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이제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올렸다면 경기 부양으로 대응하면 된다. 문제 없다. 그는 아울러 뒤에 지나칠 정도로 금리가 높아졌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연설 마지막에 인터뷰 마지막에 파월은 나중에 연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연준은 경기를 부양할 무수히 많은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금리 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월은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직은 더 가야 한다고 못 봐. 이 말이 이제 치명타를 가한 거죠. A ways to go. 인플레이션을 2%대 목표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를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어떤 조짐도 없다. 이미 이제 10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금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더 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A ways to go. 파월은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약을 준 다음에 반대로 병을 준 다음에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을 준 다음에 병을 준 그러한 살벌한 아침의 인터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오늘의 투자 전략. 제가 여기서 무슨 투자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정말 앞이 깜깜한 성장주 바이오 IT가 두들겨 맞을 것이다. 이제 와서 매도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30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체 지금 이 하락장 바닥에 와서 살짝 올랐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 확실하고 클리어한 한 줄의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고민을 한 30분 했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 내린 결론은 30% 현금은 마련하고 가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결론입니다. 아, 정말 30년간 펀드 매니저 하면 뭐합니까? 겨우 이 정도 글을 쓰려면 주린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자괴감이 든 그런 아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냥 누워있을 수만 없는 거죠. 시장을 또 대응을 하고
오늘 또 한국 시장이 워낙 체인저블한 시장이니까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향후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 향후에 추가적인 CPI의 움직임, 또 중간 선거 이런 것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다가 다 하나둘씩 뒤집어져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희망을 가지고 한번 버텨봅시다. 버텨보고 30% 현금 정도를 일단 말을 해놓고 견디는 거죠. 견딥니다. 견디면 오죠. 이 세상의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시클리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파도를 치면서 밑으로 까진다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팔고 다른 데로 가야죠. 그렇지만 올랐다 바닥을 치면서 그럼 멀리 또 길게 보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긴 사이클을 단순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본다면 견딜만 합니다. 견딥시다. 30% 현금을 팔아놓고 견딥시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일이 있어서 내일은 어디 가는데 아침 방송을 못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혹시 방송이 안 나오더라도 뭐 어디 아픈다든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현대배님은 좀 바쁘구나. 제가 이제 출장 비슷한 걸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주말이 우리의 기분을 달래줄 것 같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